저는 이 환자 진짜 아찔했어요. 찍고 난 다음에 정말 아찔했어요. 이게 간암이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간암이 여기 보였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이 좀 빠진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메스껍다든지 토한다든지 저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간암 환자인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리뷰를 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40, 50대 이상 남성이시라면 우측 상단에 링크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직전 영상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간암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은 22년도 암 발생률 전체 순위 7위를 차지했습니다.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과 발병 시 생기는 증상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간암은 이제 2022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등, 우리나라 암 발생률 중에 7등을 했던 암인데 남자에서는 5등, 여자에서는 7등이고 남자에서 간암 발생이 여자에서 비해서 한 2.5배 정도 높습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남성에서는 좀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간암 환자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이기도 하고 삼성병원에서 수련받았는데 삼성병원이 간암으로 많이 유명했던 병원이라서 간암 환자 진짜 레지던트 때도 많이 보고 펠로우 때도 많이 보고 이 나와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발생 원인은 지금 현재는 만성 B형과 C형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그래서 국내 간암 환자의 70% 이상 되는데 오랜 기간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이 손상된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B형 간염이 요새 많은 게 수직 감염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B형 간염, C형 간염뿐만 아니라 간경변, 술 마셔서 생기는 알코올성 간경화라든지 뭐 여러 자가면역성 간염에 의한 간경화라든지 간경변과 간경화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간이 계속 손상을 입어가지고 우리 피부도 계속 상처를 내면 거기에 흉터가 생기잖아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쳤다가 아물었다 다쳤다가 아물었다 하면서 간이 좀 딱딱하고 굳어진 상태에서 좀 더 진행을 하면 간이 완전히 딱딱해진 상태가 간경화인데 이거는 간암의 가장 위험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만성 간질환 간경화 환자에서 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술을 좀 많이 드시면 알코올성 간염인과 간경화를 일으켜서 간암 위험을 크게 높이고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들이 술 먹으면 좀 더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우리 뭐 팝콘이나 땅콩, 옥수수 같은 데서 생기는 곰팡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간암의 원인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흔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B형 간염도 그렇고 C형 간염도 그렇고 B형 간염 예방접종하면서 B형 간염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C형 간염은 치료제가 잘 나오면서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만에 의한 지방간이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어서 10년, 20년 뒤에는 이 지방간에 의한 간경화나 간암이 좀 더 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 하시고 너무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 해보면 지방간 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단계로 나눕니다. 경도, 중중도, 중증 이렇게 나누고 간 섬유화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지방간의 정도라든지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정도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데 지방간이 심하시면은 정말 적극적인 체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암의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간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초기에는 아예 없고요. 진행되더라도 매우 비특이적 증상입니다. 비특이적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 간암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든지 여기가 좀 더부룩하다든지 복부 평만이 있다든지 체중이 좀 빠진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메스껍다든지 토한다든지 저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간암 환자인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비특이적 증상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가 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고 피디님도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 갖고 있지 않나요? 거의 뭐 90%. 예, 사실은 간을 증상으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경화가 좀 심한 사람들은 황달이 좀 심하고 복수가 차고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진행돼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암이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초음파하고 AFP라는 종양표시자 검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과 증상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증상은 거의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간경화, 지방간, 음주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검진을 해야 된다. 그걸로 이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도 간암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음파로 건강검진을 좀 많이 하는데 초음파에 놓친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환자는 이제 50대 환자분이신데 건강검진에서는 지방간하고 약간 간에 염증기가 있다라는 내용만 있었고 초음파에서는 알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비형간염 보균자였는데 비형간염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형간염 치료하기 전에 꼭 CT를 찍어서 혹시 숨어있는 암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CT를 좀 찍어봤더니 이게 간암이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간암이 여기 보였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유일하게 조직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게 간암입니다. 특징적인 위험인자, B형간염이나 C형간염, 간경화 같은 게 있으면서 AFP라는 종양표시가 높고 특징적인 영상 소견이 있으면 간암으로 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간 조직검사가 위험해요. 그래서 조직검사 없이 진단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새 B형간염, C형간염 환자들 간암검진 오실 때 CT 안 해보셨으면 한 번씩은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은 이거 초음파상에서 안 보이고 환자 그냥 B형간염 치료만 계속 했었으면 좀 아찔해요. 저는 이 환자 진짜 아찔했어요. 찍고 난 다음에 정말 아찔했어요. 제가 오늘 한 케이스만 소개를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초음파랑 AFP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염료이 있을 때 적극적인 CT나 MRI 검사 같은 걸 권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도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이나 이런 간경화 환자들이 지금 국가에서 만 40세가 이상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랑 AFP 종양표시자 피검사가 묶여있는 간암검진이 나가는데 이 간암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을 해도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검사 잘 받아주시고요. 그 검사는 CT하고 MRI가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것이 조금 더 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요. 간암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설명을 드리면 혈액검사에서는 AFP 피검사하고 피부카2라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피부카2 간암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 알파 태아단백 AFP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피부카2 이런 것들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 초음파 간은 생각보다 초음파가 잘 보이거든요. 복부에 이제 초음파를 봐서 간암이나 간에 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데 활용이 되는데 초음파의 가장 큰 단점은 환자가 뚱뚱하거나 지방간이 심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면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도움이 되는 게 CT입니다. 초음파에서 종양이나 결절이 발견되면 CT를 찍어서 확인도 하고요. CT를 찍으면 확실하게 초음파보다 안 보이는 부분에 있었던 혹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CT도 저는 B형간염이나 C형간염, 간경화 환자들한테는 1, 2년에 한 번씩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봐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간 MRI를 찍고 있는데요. 간의 혹이 CT상에서 구분이 좀 애매하거나 하면 또 찍기도 하고 AFP가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도 찍기도 합니다. MRI는 장점이 프리모비스트를 이용한 조영제로 MRI를 찍으면 간에 있는 혹들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간암의 위치라든지 이런 전이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방사능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직검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특징적인 영상학적 소견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영상검사나 혈액검사로 진단이 안 될 때만 조직검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암을 볼 수 있는 검사들 피검사, 초음파 이거 두 개는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줍니다. 공단에서 그거 잘 받으시고 CT랑 MRI도 도움이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그래서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간경화 환자 등 이런 사람들을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위험군 환자들은 만 40세가 넘으면 6개월에 한 번씩 공단에서 간암검진을 받으라고 통보가 합니다. 그거는 우리 피디님도 혹시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 나오니까 작년에 못 받았으면 뭐 미뤄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암검진은 내가 못 받았으면 그 미루는 거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반기 하반기가 구분이 돼 있는데 그때 안 받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로 돼 있으신 분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병원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다니던 병원 하던 병원에서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떨 때는 여기 가서 하고 어떨 때는 저기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좀 비교해서 하시는 게 좋고 CT나 MRI가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야 뭐 이상이 있을 때 바로 CT를 찍거나 그렇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면 CT나 MRI를 바로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를 지켜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암의 고위험군인 B형간염이나 C형간염 환자, 간경화 환자들은 공단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 주니까 그거 검사를 잘 받으시고요. 정기 검진을 잘 하시는 게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간은 서서히 무너지다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나 간 초음파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해보시는 게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간암까지 해서 이제 10등 암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나머지 암들을 리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